개념 강의 25강. 추가 강의는 마지막 추가 강의고요. 수투 개념 강의는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가 강의에서는 역함수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정리 목록을 기억하겠지 뭐. 조금 덩치가 커요. 예, 좀 큰 편인데 앞에서부터 하는 걸 갖다가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정적분에서 역함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적분을 가시는 분들도 뭐 물론 제가 미적분 개념 강의에서 왜냐하면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미분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역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예,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고등학교 과정 역함수 정리 90%를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90% 정리해드린다고 해서 다 정리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는 달라지겠지만은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100% 정리입니다. 예, 근데 미적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90%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정리해주는 구독 좀 좋아요 전부 다 그 알고리즘인지 그것 때문에 좋아요 아무도 진짜 좀 눌러줌. 자, 역함수 정리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부가 설명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수하에서 나온 역함수부터 시작해서 역함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할 얘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이거 얘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라인 테스트. 예, 그래서 수직선 테스트랑 수평선 테스트라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갖다가 단순해요. 예, 단순한 거긴 한데 이 테스트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뭔 소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그거 하시면은 그 이해 가실 거예요. 수직선 라인 테스트는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볼 때 어떤 수직선과도 한 점 이하에서 만나면은 그래프가 이하 테스트 통과예요. 수평선도 테스트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 어떤 수평선과도 한 점 이하에서 만나면은 테스트 통과예요. 근데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은 테스트 불통인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한 3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그려보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해볼게요. 수직선 라인 테스트부터 먼저 가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예, 저렇게 그래프 4개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 라인 테스트가 항상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수직선 라인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얘 통과예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왜? 어떠한 수직선과도 한 점 이하에서만 만나야지 통과. 단 하나의 수직선과도 2점 이상에서 만나면 불통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통과죠. 수직선 라인 테스트. 되셨어요? 3번 같은 경우도 수직선 라인 테스트 통과합니다. 4번 불통이에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수직선 라인 테스트를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함수이냐 아니냐예요. 통과를 못했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x값에서 단 하나의 y값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2개 이상의 y값을 가지는 걸 역으로 이렇게 그냥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는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차 함수. 얘는 원의 방정식. 되셨나요? 얘도 그래서 함수예요. 3차 함수 맞잖아요. 그죠? 얘가 그냥 함수가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수직선 라인 테스트를 했으면은 수평선 원래는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갖다가 해보면은 얘는 이것도 통과 못해. 수평도 안 돼요. 그죠? 얘는 수직은 통과했는데 수평이 안 돼. 왜 2개 이상?
뭐 물론 두 개 나오는 데도 있지만 어찌됐든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수평 안 돼. 되셨어요? 얘는 수평 통과하네. 얘도 수평 통과하네. 그래서 제가 4번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수평이면은 수평 테스트를 통과하면 의미가 뭐냐면은 수직을 통과 안 했는데 수평을 통과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묻지는 않지만은. 왜냐면은 수평 통과의 의미는 뭐냐면은 함수 인간은 일단은 즉 수직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함수이고 함수 중에서도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얘는 1대1 수평을 통과했으니까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얘는 아니에요. 얘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1대1 함수가 아닌데 무슨 함수야.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제 우리한테 사실 물어볼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수하를 지나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잘 묻지는 않는단 말이지. 묻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실은 뭐 역함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냥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같은 3차 함수인데도 얘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 못해 얘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해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래요. 함수이고 그 다음에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1대1 함수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수하에서는 왜냐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즉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두 가지 조건이죠. 1대1이면서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야 되는데 해야지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원투원 코레스폰드라고 얘기하거든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수하를 넘어서시면은 그냥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하면은 1대1 대응 함수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예, 그냥 그래. 왜냐면은 그 치역과 공역을 갖다가 다루는 뭐 물론 되게 킬러 문제 가끔씩 섞이기는 하는데 치역과 공역을 갖다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하를 넘어서시면은 공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잘 기억이 안 나실걸요? 그러니까 치역만 남아있지. 왜 모든 함수들 얘기하면 우리는 정역 치역만 얘기하잖아요. 공역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역함수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 살짝 세일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역함수 정리.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생각해봐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존재한다면 뭔 소리다?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당연합니다. 함수가 있다라고 해서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출발이에요. 즉 확률과 통계를 간다면은 존재의 조건 뭐다? 젠장할. 죄송합니다. 1대1 대응 함수여야 한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1대1 대응 여기에서도 1대1 대응 함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대1 함수이면서 아이 밑에다 적을까? 예, 밑에다 적을게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잠깐 띄우고 존재 조건. 정확하게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서 1대1 함수이면서 지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얘를 갖다가 기호로 해주시면은요 x1이랑
정의역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이게 다르면 x1, x2가 다르면 이면 f의 x1이랑 f의 x2도 다르다.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치역과 공력이 같다라는 이거는 기호로 하면은 근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건 됐어. 하지마.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존재 조건 자체가 확통에서는 왜냐면은 이 함수가 어떤 함수, 확통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함수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함수 f가 역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런 거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두 개의 화살표, 두 개 이상의 화살표가 같은 y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서로 다른 x 값은 서로 다른 y 값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통에서는 1대1 함수로서의 의미. 확통은 저 기호를 갖다가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기호적 의미를 갖다가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외의 과목에서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일단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은 그런 역함수를 f의 인버스, 즉 f 인버스 y에서 x로 거꾸로 보내는 함수니까 라고 쓴다. f의 마이너스 1승 아닙니다. 승 아니에요. 저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인버스 역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제의 역도 똑같이 인버스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역수할 때 역도 그렇고 뭐 아무튼 다 똑같은 그거라 가지고 그냥 같은 기호를 쓸 뿐이지 절대로 같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제곱근이라고,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읽으셔도 안 되고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왜냐면 지금은 안 쓰는데 나중에 되면은 아니 뭐 근데 지금도 그렇지. 이걸 갖다가 뭐 기호적으로 f의 인버스의 f의 x는 이렇게 합성한다 손치더라도 이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1번 이후로 나오는 모든 설명에서 f의 인버스는 g라고 이름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째 함수, 역함수의 존재 조건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미적분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3차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해야 되겠네. 즉 얘를 미분해 주신 2차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네. 왜 2번, 3번 타입이어야 하니까. 되셨나요?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계속 프로퍼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겁니다. f의 a는 b였다라면은 g의 b는 얼마다? a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a가 b로 갔다라면은 f에 의해서 역함수는 당연히 b를 a로 보내는 함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g의 b는 a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f의 g의 x는 g의 f의 x는 x이다. 되셨어요? 이거 저 뭐야, 그냥 정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리해 주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해. 꼭 필요합니다. 저 나중에 특히나 미적분 가시는 분들 미적분 들어가시면 2번, 3번 다 써요. 예, 그러니까 다 정리해드리는, 물론 미적분도 제가 가서 정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렇지만 미분에서는 정리 안 해드립니다. 이것도 미적분에서도 동일하게 적분 갔을 때 나 한번 정리를 쫙 마무리로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는 좀 그런 거라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 두시면 좋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4번 y는 fx의 역함수 구하는 법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1번 우리가 이렇게 y는 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식, y는 뭐 2x의 3승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쪽에 y는 한쪽에만 딱 나오고 y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요걸 갖다가 y에 대해 풀린 solved for y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y에 대해 풀린 식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y에 대해 이걸 한번 해볼까? y는 2x 더하기 3 얘를 갖다가 들게요. 2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y에 대해 지금 왜냐하면 y는 한쪽에는 y 하나만 있고 나머지 오른쪽에 다 있으니까 풀려 있는 식을 y에 대해 풀린 식을 x에 대해 풀어주는 거예요. 즉, 요 스텝 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y 빼기 3 나누기 2는 x다. 요렇게 x는 이라고 요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서 x, y 자리 바꾼다. 풀었으면은 되셨나요? 그래서 x, y 자리 바꾸면은 y는 2분의 x 빼기 3이다. x랑 y만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등식 순서를 바꿔 적은 것 뿐이에요. 되셨어요? 즉,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개념을 갖다가 가시려면은 제 말을 갖다가 꼭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수화를 갖다가 가르치면 절대적으로 니네들 나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 순서를 갖다가 꼭 지키라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거 두 개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역함수 구하는 거는. 즉, xy 자리 바꾸고, 요식에서 xy 자리를 갖다가 먼저 바꾸고, x는 2y 더하기 3이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은 2분의 x 빼기 3이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함수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역함수를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XY 이 순서를 갖다가 꼭 좀 지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키는 게 역함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구하는 법을 갖다가 배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일단 여기에서 이거부터 또 짚고 넘어갈게요. 5번.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1번이 됐던 첫 번째 방법을 택해서 가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순서를 바꿔서 택해서 가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지 마요.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조금 다 묶을. 저는 항상 수학을 갖다가 잘하는 법 중에 하나가 묶으라고 해요. 묶으라고. 앞에서 배웠던 상하에서 배웠던 걸 갖다가 따로 보지 마시고 얘네들을 갖다가 같이 묶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점대칭이동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묶으시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XY, 왜냐면 지금 어차피 역함수 구하는 법,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몰라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XY 자리 바꾼다. 이거 어디서 봤잖아. XY 자리 바꾸는 거. XY 자리 교체하는 거. 뭐였죠? 그래서 제가 힌트 다 드렸는데. 그죠? Y는 X에 대한 대칭.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1,3을 갖다가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하면 3,1이 되는 즉 XY 자리 바꾸는 되셨나요? Y는 X 대칭이구나. 요게 되면은 이 5번이 자동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즉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다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이거는 또 이렇게 외우고 저거는 저렇게 외우고 이렇게 가냐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6번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6번에 뭔 얘기를 하고 싶었지? Y는 X에 대해서. 자, 이제 6번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냐하면은 역함수 구하는 법 배웠거든. x는 이라고 풀린 식을 갖다가 y는 이라고 풀고 난 다음에 xy 자리 바꾸면 되네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역함수 구하는 법이야. 의외로 안 어려워. 안 어렵다 보니까 그냥 역함수 다 구할 수 있나 보네?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수학 좀 하니까, 역함수 구해서 뭐 하지? 문제 풀려는 대로 한번 해보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수, 로그, 1차, 함수를 제외한 모든 역함수 관련 문제는 뭐든 해놓고 99.9%라고 할게요. 나 이제 자신이 없어. 역함수 관련 문제는 실제 역함수를 구하란 말이 아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들이 아무리 미적분을 하시면 어느 정도 상위,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계산에 있어서는 빠삭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되신다 손 치더라도요. 3차 함수의 역함수 못 구하십니다. 자, 봐봐요. 2차 함수 y는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물론 얘는 역함수는 없지만은 얘는 정리역을 갖다가 조절하면 역함수가 있을 수는 있게 돼요. 자, y는 이라고 풀린 식을 갖다가 x는 이라고 풀려면은 사실은 빼기 y는 0이라는 2차 등식, 방정식을 만들어내 주시고 여기에서 x는 얼마인지를 풀어내셔야 돼요. 즉, 일종의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 x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한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즉 만약에 3차 물론 3차 함수도 쉬운 3차 함수는 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좀 쉬운 3차 함수를 이따가 설명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들긴 들 겁니다. 3차 함수의 역함수 얘기를 한다.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3차, 4차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학교 수학과를 가시더라도 4학년 전까지는 4학년 때도 배울까 말까예요. 그건 옵션이기 때문에 배울 일이 없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모른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갖다가 또는 어쩔 때는 진짜 불가능해요. 역함수 구하는 게 진짜 불가능한 식들이 있단 말이지. 되셨어요? 근데 불가능한 식을 나는 구해서 풀래 라고 하면은 인생 뭐 되는 거다? 망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애시당초 구할 수 없는 역함수를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서 문제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문제도 못 풀 뿐더러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이걸 다 투자해서 그 시험 자체를 망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99%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일종의 지금 다음 주제기는 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수 로그 1차 함수를 제외한, 1차 함수는 제가 그냥 보험사만 넣은 거긴 합니다. 이거 두 개예요. 그럼 잠깐만, 지수 로그를 제외한 애들은 역함수를 구하란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은 거꾸로, 그러면 지수 로그는 무조건 또 역함수 구하라는 거예요. 또 무조건 95% 구해서 하란 말이에요.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95% 너무 세다. 60%.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아주세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러니까 이 문제 배치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내신 시험은 더럽고 치사하게도 중간고사 1번 문제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놓을 수도 있지.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해.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뒤쪽에 배치된다라는 건 아시죠. 수능은 그게 정직해요. 정직해서 만약에 수능 공통영역 문제에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뒷세 문제 있잖아요. 맨 뒤에 세 문제. 그러니까 중킬러, 킬러 정도에 해당하는. 왜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들이 센 거는 맞으니까. 단지 킬러, 중킬러는 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지수와 로그가 같이 나왔잖아요. 무조건 역함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y는 x의 대칭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는 되셨나요? 뭐 근데 그 앞에서 나왔다 뭐 그냥 뭐 예 뭐 아무튼 예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둬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6번과 관련된 4번, 5번과 관련된 6번의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즉 7번인데 이제 요게 조금 힘드실 거세요. 가장 덩치가 큰 부분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y는 gx 즉 역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제 막 혼동해 오실 거세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라며. 예 맞아요. 예 맞기는 맞는데 y는 fx의 그래프이다. 와, 씨, 이게 뭔 소리고. 니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가지고 노나 싶을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수학적 관점을 갖다가 조금 바꾸시고 넓혀주세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사실 거기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모든 답들이 보면은, 모든은 아니지 또. 7, 80%의 답들이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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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X 막 X 되셨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학 이꼴은 X야. 우리 친구 X 되셨어요. 예, 물론 왜냐면은 X 정의역 때문에 정의역이 없으면은 함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있어야지만 함수가 출발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x가 중요한 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학의 주인공은요 x가 아니라 수학의 주인공은 y예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경제 왜냐면은 수학을 갖다가 수학 어디다 써먹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우리가 경제 수학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경제학 같은 거 공동사회에서 경제 하나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모르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최종 지점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물건값에 따른 이건 실제 회사들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물건 값이 있어. 값에 따른 회사의 이윤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물건이 있어야지만 물건 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물건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무슨 무엇이 이윤이라든가 그 이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X에서 출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막 물건값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물건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약간 이윤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다가 찾아냈겠지. 되셨나요?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죠. 너무 많은 걸 되셨나요? 그러면서 물건값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공급과 수요? 맞나? 수요 공급 소비 수요 아무튼 그래서 뭐 요게 가장 적정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일단 봐봐요. 당신들이 회사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되고 나면은 그래 알겠어 물건값이 얼마면은 이윤이 얼마겠네 물건값이 얼마면은 이윤이 얼마겠네 물건값이 얼마면은 이윤이 얼마겠네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낼 거란 말이지. 찾아내서 딱 신기해.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회사 오너라면은 이 그래프를 이따구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이 요때일 때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요때일 때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볼까? 이따구로 쓰실 거냐고. 아니죠. 아니죠. 왜?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아니, 당신이 오너야. 뭐, 물론, 물건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게 좀,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Y지. 이윤이지. 되셨어요? 즉, 나는
내 이윤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윤을 갖다가 위해서는 물건값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가 궁금한 겁니다. 되셨나요? 실제로 수학이 나중에 인간 사회에서는 x의 어떤 변화 때문에 y가 생겨나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y 값이 이 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x를 택해야 되냐. 되셨어요? 거꾸로가 관심사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x였고 여기가 y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원래 방향은 x에서 y로의 이 값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y에서 y값이 이러려면 어떤 x값이 돼야 되냐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하는 함수잖아. 물론 뭐 나중에 이런 함수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값 이윤을 갖다가 따질 거거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거 궁금하지. 이윤이 최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물건값이 필요하냐. 되셨어요? 근데 얘는 수평선 라인 테스트는 통과를 못하는 함수예요.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읽는 이걸 갖다가 그냥 원함수의 방향인 거예요. 왜 x 대신에 어떤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y 값이 나오거든. 되셨나요? 근데 그러면은 이 빨간색의 방향 왜 우리가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봐요. f가 x에서 y로의 함수였으면은 y에서 x 값을 찾아내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인버스라고 했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얘가 인버스인 거예요. 이 빨간색이. 일종의 되셨나요? 예, 요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적분 그 공식 설명 드릴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되셨나요? 즉 한마디로 원함수에서 우리는 역함수를 바로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왜 단지 그냥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일 것 뿐이에요. 그냥 이 방향을 갖다가 거꾸로 읽으시면 그게 역함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되셨나요?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더 커진다 높아진다 라는 걸 아는데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더 커진다 라는 걸 갖다가 잘 모르시는 그게 시야적으로 잘 안 보여.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읽어내는 건 알겠어.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요때 물건값보다 요때 물건값이 더 세야 되는구나. 더 세야 되는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비주얼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걸 높낮이로 바꾸면 되게 잘 보이거든. 되셨나요? 즉 요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너무 더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y축과 x축을 갖다가 서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윤, 그 다음에 물건값이라는 되셨어요. 즉, 요 행위. 보이기 좋게 XY를 갖다가 요렇게, 내가 이게 학원이면은 이게, 그 양끝을 요렇게 제가 요 끝을 갖다가 잡는 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두 손을 갖다가 원으로 요렇게 돌리듯이 교차하거든요. 요렇게 원으로, 요렇게.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비주얼적으로 보이기 좋게 해준 게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러면 눈에 보이기 좋은 거는 맞아. 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우리는 원함수에서 역함수의 정보를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역함수의 정보를 갖다가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정적분 뒤에 가서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7번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덩치가 커가지고 뭐 촬영 한 2개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음, 또 엄두가 안 나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즉 우리는 Y는 fx에서 역함수에 관련된 최대한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다 찾아낼 수 있어.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는 또 하기 싫다. 찾아낼 수 있다. 꼭 명심하세요. 내자. 되셨나요?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서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역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또 너무 어씨 그거 언제 그거 y는 x 그거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칭해. 물론 저는 옛날에 변태스럽게 그 짓을 했습니다. 저 그 그래프 막 잡에서 그리고 막 그 하는 거 y는 x 막씨 거의 이제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한번 노트 정리할 때나 하는 거지. 그 언제 문제 풀이할 때 그러고 앉아 있냐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8번이요. y는 fx와 다시 돌아갑니다. y는 gx가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난다면 되셨어요? y는 fx와 아니다. 여기에서 이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만난다면 이거 뭔 소리다? 좀 전에 했던 질문이잖아요. 그죠? 안 만날 수 있어요, 당연히. 역함수 있다고 원함수 있고 역함수 있다고 무조건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안 만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원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는 x가 여기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 즉 y는 gx는 여기에 나오게 될 거니까. 되셨나요? 원함수 역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되셨어요? 꼭 뭐 있다고 만나는 그건 아닙니다. 만난다면 그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하나의 그림으로 9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즉 y는 fx와 y는 gx가 만났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난다면 가정하면 이었던 거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떤 기준점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칭선이 여기 있었어야 이상 대칭선이 여기 있었어야 됐겠네. 죄송해요. y는 fx y는 gx 예. 이게 대칭이 됐다라면은 어떤 기준선 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y는 x가 여기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y는 fx라는 요 선과 y는 gxy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y는 fx와 y는 xy의 교점과 어떻더라? 같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 라고 얘기하면은 역함수를 구해서 왜 두 그래프의 교점이었던 거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둔다. 가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함수와 y는 xy의 교점, 즉 는 x다 도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9번이요.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적분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음. 즉,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왜냐면은 이거는 대칭인 두 곡선이기 때문이에요. 요 넓이를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쌤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면 안 둘러싸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구할 수도 없는 거지. 되셨어요? 즉, 부분의 넓이는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넓이의 몇 배다? 어, 되셨어요? 요렇게. 자, 일단은 요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또 여기에서도 저는 말이 많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릿속에 너무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너무 가지고 계시지는 마시되,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계셔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음, 시판 교과서들 중에서 이걸 다루는, 그러니까 기출 교과서는 어차피, 왜냐면 이게 한번 모의고사에는 등장을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냥 시중에서 만들어낸 그 문제집들 있잖아요. 참고서들. 그냥 기출을 포함한 각 출판사에서 막 문제를 만들어내서 전 문제집을 다 따져도 한 10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도 어 수능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원차 안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1, 2, 3, 4, 5, 6, 7은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 두 개는 사실은 폴스예요. 거짓이에요. 씨발, 뭔 소리야 싶겠지만은,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좀 화가 났었거든요. 화가 났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그거 한 지가 6년이 됐는데, 강의한 지가, 어, 나와서 봤던 문제인데 제가 지금 기억에 확실치는 않아요. 첫 해에 봤어요. 첫 해에 봤는데, 그,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뭐 교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수투 문제였어요. 예, 넓이 얘기하는, 교점 얘기한다. 예, 교점 얘기했던 것 같다. 예. 수투에서 나온 문제였는가 그런데 그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는 제가 지금 확실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내가 실시간으로 그 문제를 봤는지 아니면 그 뭐 전해나 전전해에 나왔었던 걸 갖다가 내가 문제 풀이 봤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교보를 갖다가 아무튼 한 며칠 사이에 교보 문고를 가가지고 진짜 앉아서 문제집은 다 필요 없고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하 참고서를 갖다가 다 뒤져봤습니다. 과연 얘들이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y는 x와의 교점이다 말고 다른 거 가르치는 참고서가 있나? 왜냐면 참고서에서 그걸 얘기 안 한다라는 말은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언급을 안 하는 내용일 거거든요. 없었어. 그래 놓고는 왜 그걸 문제로 내냐라는 게 제가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사실은 얘는 폴스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다 맞는데 얘를 갖다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y는 어, 마이너스 x의 3승이라는 이 함수를 갖다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즉 우리 수투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릴 줄을 아시니까 얘는 이런 함수예요. y는 x3승의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주신 이런 함수예요. 즉 얘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3차 함수지. 그 다음에 수평선 라인 테스트 통과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역함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역함수를 갖다가 풀어보시면은 마이너스 y는 x3승의 x는 왜 그냥 마이너스였던 거니까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y다. 즉 y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x 함수가 역함수거든요. 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함수를 갖다가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 3승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루트 x. 되셨어요? 자, 이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얘네 둘이가 분명히 어디에서 만납니다. 몇 군데서? 세 군데서 만나요. 되셨어요? 어머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3루트 x. 얘 그래프는 분명히 y는 x의 대칭을 시켜서 나오는 그래프는 맞아요. 이거에 대칭을 하면 나오는 그래프는 맞아요. 되셨나요? 즉 여기 있는 점이 어떤 그 y는 x 위에 요 점이 여기에 대칭돼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에 대칭돼 가지고 요 점으로 요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교점을 갖다가 봐보세요. 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데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y의 교점과 같다. 근데 y는 xy의 교점은 몇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원함수와 실제 역함수의 교점은 몇 개여야 하는데? 세 개여야 하는데. 되셨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쌤, 그러면은 상황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y는 마이너스 xy의 교점으로 아니 지금은 맞는데 얘를 조금만 평행 이동해 버리면 y는 마이너스 xy의 교점으로도 안 구해집니다. 되셨나요? 즉 얘는 사실은 그러면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잡음 들어가면은 누가 또 튀겨가나. 예, 폴스인데 이제 선택을 해보세요. 정확하게는 폴스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9% true라고 생각하세요. 으이씨,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함수 관련 문제에 99%는 이걸 이용해서 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틀렸잖아. 왜? 역함수와 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y에 둘러싸인 부분이 없었지만은 둘러싸인 부분은 실제로는 나오더라는 거지. 되셨나요? 얼마나 지랄이야. 되셨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는 그래프를 갖다가 좀 그리시던가요. 아니,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되셨어요. 99%는 tr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99%는 그냥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모든 문제를 푸세요. 왜? 1000문제 중에 역함수 관련 문제 1000문제 중에 999문제는 이걸로 풀린다라는 거지. 근데 한 문제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 멘트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아, 이 새끼 그 1%구나. 되셨어요? 침 뱉으세요, 그냥. 그 매기는 거야, 그거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수능 준비하시는 분이더라도 나중에 수능 치기 한 일주일 전에나 한번 아니 이거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은 나 진짜 왜 1등급은 이제 확정을 해놨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 확정이 돼 있고 이제 혹시라도 수능에서 나오면은 이제 진짜 어려운 것만 대비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만 수능 치기만 한 달 전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본인 노트에다가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며 요거는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며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걸 질문하신다면은 저거는 팩트는 증가함수일 때만 true예요. fx가 감소함수면은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소함수 일단 함수 fx가 수평선 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감소함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그때의 풀이법, 파이법은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감소함수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통에서는 때려 죽여도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투 내신에서는 때려 죽여도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수투에서 나왔다며. 수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수투에서 정적분, 즉 넓이,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감소함수로 주면서 못 구해요. 그거는 못 구하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되셨어요? 그게 나올 수가 있으려나? 아예 못 나와, 못 나와. 솔직하게. 그거 내면은 진짜 잡놈이에요. 아니,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내신은 가능해. 내신은 낼 수도 있어. 모의고사에서는, 특히나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사실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근데 수투에서 나왔다면, 그 수투에서, 정적분을 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거예요. 함수의 연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나 이거 10개였나? 11개였나? 마지막.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10번째. 이름부터 그냥,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원함수와, 엄마야. 죄송해요. 역함수의, 진짜. 역학적 관계. 이것도 솔직하게. 근데 이거는 수능 단골입니다. 수능 단골이고 적분에서 단골이에요. 근데 나는 좀 웃긴 거는 나 말이 너무 많은데 한이 맞나? 수능에서 문제를 갖다가 내고 나면은 어떤 정적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따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문제가 나오고 나면 무조건 이거 써. 이거 쓰는데 문제는 이거 교과서에서 안 알려주거든. 문제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위에다가 그 왜 유형별 대표 문제 그 위에 보면은 가끔 알려주는 문제집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기 있는 거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그죠? 뭐 또 문제 풀이법, 파해법, 간단한 지식 이런 거 정도나 할 때나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소개하는 정도인데 수능에서는 단골 주제란 말이지. 이게 단골로 나와. 그럴 것 같으면 교과서에 실지 차라리. 나 참 웃겨.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나도 궁금하잖아. 저도 궁금하잖아요. 해설지를 본단 말이에요. 매번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설지를 봐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라 설명하고 시작하는지. 대부분의 해설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역학적 관계에 의하여. 졸라 있어 보여. 역학적 관계. 에 의하여. 라고 하면서 그냥 쫙 문제 풀어버려. 지랄하던 니네들이 언제 가르쳤는데 그걸. 안 돼. 되셨어요? 자,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역학적 관계부터 먼저 까고 들어갈게요. 즉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는 BFB 빼기 A FA다.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역학적 관계를 갑자기 이걸 갖다가 또 니네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언제 가르쳤는데 몰라.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칠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뒤집어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는 다 뒤집어서 시키고 했는데 됐어. 그림을 나처럼 잘 못 그리더라고. 자, X. 자, 봐봐요. 앞에서 했던 설명이랑 일맥상통합니다.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봐.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점?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래요. 엄마야, 그러면은 요 넓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네. 되셨나요? 근데 여기가 A였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다? FA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뭐였다? FB가 되는 거잖아. 그죠? 점이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함수의 그래프가 뭐의 그래프다? 역함수의 그래프다. 읽으셔야 돼요. 즉 FA에서부터 FB까지. 왜?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GX야 사실.
물론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를 플립하고 여기를 플립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뭐 그래가지고 FA, FB, X축 이렇게 찾아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라고 하는 거는 아씨 뭔 얘기하는 거네. 이 얘기하는 거네. 되셨나요? 즉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 넓이 더하기 파란색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되셨나요? 엄마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인테그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나요? 즉 우리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큰 직사각형의 넓이 뭐다? B 곱하기 FB.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A 곱하기 FA. 그래서 B 곱하기 FB, A 곱하기 FA 빼준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세요. 너무나도 잘 쓰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 문제의 활용까지는 도저히 내가 양심상 여기에서 못하겠어. 근데 문제풀이에서 다 써요. 되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제가 좀 보기 좋게 해드리려고. 이거 왜냐하면은, 쌤, 잠깐만. 감소함수면은.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면, 잠깐만, 여기가 FA고, 잠깐만. B였던 건데. 그럼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거 넓이랑 더하기 요거 넓이 하라는 거네. 쌤 잠깐만 이거는 직사각형 넓이 아닌데 그러면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 됩니다. 됩니다. 돼요. 돼요. 다 이 넓이로 잡으시고 S1, S2, S3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된다고요. 예, 그래서 됩니다. 진심이에요. 돼요. 그래서 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넓이의 역학적 관계라고 돼 있었나요? 아니요. 뭐 넓이 어쩌고 없어.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괜찮아. 그냥 역학적 관계입니다. 항상 역학적으로 항상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쌤 잠깐만. 넓이일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으면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이제 넓이가 아니니까 못 쓰는 거 아니요. 된다고요. 넓이의 역학적 관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원함수와 역함수의 역학적 관계. 항상 얘네들은 먹혀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항상 쓰이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에서 하나만 팀요. 수능에서 아이씨 수능에서 킬러 문제, 킬러 중킬러에서 수토, 아니 미적분도 거의 포함이에요. 역함수 나오고 역함수 뭐 문제 자체에 그냥 역함수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뜨고 플러스 적분 나오잖아요. 되셨어요? 그냥 차라리 땡큐라고 하세요. 왜? 무조건 이거밖에 안 씁니다. 이거밖에 안 쓴다는 아니고 이거 무조건 씁니다. 최종이든 초반부터든 그냥 무조건 이거 씁니다. 되셨어요?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뭐 알고는 있는 거니까 땡큐라고 하시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물론 뭐 이걸 쓰기 위해서 식을 변화하고 뭐 하고 최종 쓸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걸 씁니다. 이거는 그냥 야매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써요. 그냥 아예 평가원에서도 맨날 해설지 이건 수능에서도 나와요. 나왔어요. 3년 전인가 수능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해설지에도 원함수와 역함수의 역학적 관계를 를 도대체 언제 가르쳤냐고. 그렇지만 해설지의 역학적 관계에 의하여 라고 양심 없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요렇게 10개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난 노트 이런 거 정리해놔야 되는데 아무튼 되셨나요? 요렇게 역함수 관련 추가 강의를 갖다가 좀 길긴 했지만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정리하는 걸로
마지막 추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